저희가 계속 영화 속에서 기영이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무대가 필요해 이러는데 저희가 항상 그러고 다녀요. 무대가 필요해. 이게 일상적이 됐다고 그래서 일상적으로 하면은 그거는 기계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고 만들어가는 게 배우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언젠간 터질 거야 이렇게 긁어서 그런 차이? 그런 것 같아요. 저 터질 거예요. 내 손을 잡아 지친 언젠간 터질 거야. 오빠, 집이야? 지금 어디 안 나가? 나 캐나다에 학교 걸리면 장난 아니야. 예, 갑니다. 말 대꾸하지 말고 운전이나 해. 아무거나 만지지 말고. 내 기타도 우리 아버지가 부셨어요. 야, 밴드 하자. 우리 밴드 하자. 우리 하자. 끝까지 노래할 거야. 네, 안녕하세요. 장근석입니다. 저 이번에 즐거운 인생이란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즐거운 인생이란 영화는 굉장히 슬프면서도 즐거운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즐거운 삶을 살고 계시나요? 라고 어떤 그 물음을 던져줄 수 있는 영화인 것 같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40대의 아버지들, 가장들, 40대 아저씨들이 가장 순수한 그때의 그 꿈의 시절로 돌아가서 그 꿈의 시절이 어떤 환상 속의 꿈의 시절이 아닌 현실에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즐거움을 또 찾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또 그 화라산이라는 밴드 안에 현준이라는 저의 모습을 통해서도 어떤 새로운 홍대라든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도 공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도 많아지고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에게 어른들에게 어렸을 때에 그렇게 갖고 싶어하던 막대사탕 하나를 관객들의 가슴속에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영화로 표현이 좀 되고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맡은 현준이라는 역할은 굉장히 좀 그림자진 친구예요. 굉장히 시니컬한 친구인데 자기의 감정을 절대 나타내지 않고요. 아버지를 굉장히 분노하고 증오하지만 어떤 화라산 밴드의 이 아저씨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증오나 분노가 어떤 그 동경으로 바뀌게 되고 어느새 화라산을 이끌어가는 리드 보컬로서 열심히 활약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첫 영화예요, 사실. 착신나리 파이널이라는 영화가 전에 개봉을 하긴 했었지만 일본 영화에 좀 가까웠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작품을 하면서도 어떤 감독님과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언어의 벽이 굉장히 컸었고 그리고 또 첫 영화다 보니까 이제 수화도 했어야 됐고 굉장히 부담감이 강했었는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하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개봉도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마음도 되게 후련하고 또 편할 줄 알았는데 막상 이제 또 하루하루 다가오니까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긴장도 많이 되고 촬영할 땐 되게 편하게 했는데 오히려 이제 개봉이 얼마 안 남으니까 긴장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참 다른 느낌을 받게 되는 영화. 그게 이준익 감독님 영화의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라디오스타 같은 경우도 주기적으로 항상 다시 보게 되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집에 DVD가 있어서 라디오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저의 얘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내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변했나라면서 좀 되물을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항상 그 라디오스타를 보는데 볼 때마다의 그 다른 씬들, 다른 씬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저런 씬에서 저런 감정을 느끼기도 하는데 역시 즐거운 인생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처음 봤을 때는 어떤 그 아저씨들의 힘든 단면적인 모습들만 보이다가 두 번째 봤을 때는 좀 더 영화를 넓게 보게 되는 것 같고 또 그 전에 봤을 때는 잘 몰랐던 그런 감정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알 수도 있고 볼 때마다 참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나타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 옆자리 시사회 이벤트라는 걸 저는 이제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 옆자리엔 또 누가 앉을까 저도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저의 팬 중에 어떤 소녀 팬이, 고등학생의 소녀 팬이 당첨이 됐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제 항상 그 현장에서 같이 있어주는 친구인데, 아니, 어떻게 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여기 오게 됐니? 라고 물어봤더니, 강냉이 많이 썼어요. 하는데, 강냉이가 뭘까 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경쟁률이 셌다는 거 듣고는, 그래도 정말 치열했었구나. 또, 옆자리에 어떤 관객들과 직접 앉아서 볼 수 있다는 게 저한테도 되게 영광이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네. 캐릭터를 설계해 나가면서는 일단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이 필요했고, 또 그만큼에 대한 또 캐릭터의 분석이 필요했었는데, 저희가 이번 영화를 하면서의 저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던 게, 초판에 나왔던 시나리오의 그 텍스트와, 그리고 또 완성됐을 때 스크린에서의 보는 그 필름의 모습은 거의 50%가 뒤틀려버린 상황이었어요. 그 뒤틀렸다는 거는 저희 배우님들과 감독님과 많은 스태프분들과 같이 시나리오를 굉장히 수정을 작업을 많이 해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설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할 수 있었던 작품이었고, 그래서 이제 각자의 캐릭터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부가적인 그런 설명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만큼 시작하기 전에는 캐릭터에 대한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작품을 해나가면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 현준이란 아이가 어떻게 아무 이유 없이 화라산에 들어갈 이유는 사실 없잖아요. 단지 그 20대의 젊은 친구가 40대의 아버지 친구들 만나서 어떤 뭔가를 느끼고 안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그런 간접적이더라도 그런 관객들에게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감독님께 드렸고, 실제로 영화 속에서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화라산이 처음 밴드를 공연을 마치고 나서 홍대에서 공연을 마치고 이제 술을 마시다가 현준이와 그 상호 선배님이 화장실에서 만나요. 네. 그래서 현준은 아무런 감정에 기복 없이, 어차피 현준이라는 인물은 감정을 절대 내뱉지 않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무덤덤하게 있다가 옆에서 상호 선배님이 그러죠. 자식, 네 애비랑 똑같이 생겼네. 나도 내 아들이랑 똑같이 내 아들도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라면서 한숨을 푹 내쉬는데, 관객들에게 비춰졌을 때에는 그 상호 선배님의 모습이 지금 시대의 그 아버지들의 모습, 그 한숨을 쭉 내쉬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인 모습이 어떤 아버지에 대한 아픔이라든지 우리가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느낄 수 없었던 아버지의 그 힘든 모습,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영화의 스크린 속에서 비춰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준이라는 인물은 그와 동시에 그 안에서 어떠한 감정의 기복이 변화가 없어요. 취했어요? 한마디 하고 나가죠. 나가는데 현준은 그만큼 끝까지 자기 감정을 굉장히 보호하지만 관객들은 그 대립적인 두 캐릭터를 보고 나서 현준이를 자꾸 찾아가요. 이 아버지의 캐릭터들은 굉장히 힘든 것들을 상황적인 연출로 인해서 계속 표현을 하지만 현준은 그걸 보이지 않아요. 근데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현준은 절대 자기 감정을 표출하지 않으면서 관객들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현준이가 아버지에 대한 동경을 좀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같은 상황에서 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관객들은 그렇게 느끼는데 이 마음이 과연 현준이의 마음일까? 현준이도 저런 아버지의 힘든 것들을 보고 어떤 걸 느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신에 대한 아이디어를 드렸었고 감독님이 직접 설계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런 이제 간접적인 이유가 간접적인 장면들이 좀 연출이 됐죠. 그래서 사실 현준이란 캐릭터를 직접적으로 저희는 보이지 않았어요. 감독님이 저한테 처음으로 주문하셨던 게 너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지 마라. 너는 조연이야. 너는 그냥 조연이니까 너를 나타내려고 하지 마. 하지만 무대에서만큼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러셨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때도 저는 잘 이해를 못했죠. 현준의 이런 아픔의 이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 현준의 캐릭터를 통해서 내가 좀 나타내고 싶었고 내가 좀 발산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자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완성된 작품을 보니까 어떤 그 네 캐릭터 중에서 세 캐릭터가 아버지의 모습으로서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까지 현준이가
어떤 자기의 아픔을 설명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표현하려고 하면 그 뇌에서 이렇게 리듬이 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아프다고 막 자랑하는 것 같은 좀 이렇게 이렇게 울면서 볼 수 있는 영화, 그러니까 짜증내면서 볼 수 있는 영화가 될 수 있었을 것도 같은데 현준이가 계속 그걸 숨김으로써 이런 아저씨들과의 어떤 감정적인 컨트롤에 이런 텐션의 높낮이가 굉장히 적당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관객들은 그로 하여금 현준이는 쟤는 뭔데 자꾸 화라산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걸까 그런 것들을 관객들이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과제를 하나를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감독님의 의도였고 또 저도 거기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 대신 무대에서만큼은 현준이 그런 감정을 폭발하는 신이어서 거기에 사실 좀 힘을 많이 썼죠.